1987년 실리콘밸리의 밤은 기술 혁신의 약속과 막대한 부의 향연으로 반짝였다.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흐르고 업계 거물들의 웃음소리가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울려 퍼지는 자선 만찬 회장이었다. 이곳은 미래가 탄생하는 심장부였으며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꿈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야망과 보이지 않는 경쟁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곳에서 한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또 다른 화려한 밤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 중심에는 기술대기업 김 회장의 딸 서연이 있었다. 23살의 그녀는 아버지의 부와 명성을 상징하는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세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총명하고 카리스마 넘쳤으며 사회적 이상을 꿈꾸는 활동가였다. 아버지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의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비밀리에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오늘 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참석한 이 자리는 그녀에게는 숨 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드레스는 마치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김 회장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였다. 그에게 딸의 실종은 개인적인 비극이기보다는 그의 완벽한 이미지와 제국에 흠집을 내는 골칫거리였다. 그는 만찬 내내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는 데 여념이 없었고 딸의 불편한 기색을 애써 외면했다. 서연이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할 때 그는 팔을 붙잡으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서연아, 오늘 밤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거라.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들의 짧은 대화에는 부녀 간의 애정 대신 차가운 긴장감만이 흘렀다. 김 회장에게 가족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산의 일부에 불과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 사라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비장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의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사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서연은 홀의 구석진 발코니로 향했고 그곳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잠시 고뇌에 잠겼다. 그것이 바로 모두가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순간의 선택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었을까? 만찬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사람들은 서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감이 번져 나갔다. 김 회장은 행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조용히 경호원들에게 수색을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딸을 걱정하는 기색보다 공들여 쌓은 명성에 흠이 갈까봐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경호원들의 은밀한 움직임과 수군거림 속에서 만찬의 화려한 분위기는 서서히 식어갔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마치 연기처럼 그 수많은 눈들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5년 뒤인 1992년이 되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거품이 조금씩 걷히고 현실적인 분위기가 감돌던 시기였다. 한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는 25살의 한국계 미국인 청년 재민이 묵묵히 접시를 닦고 있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의 삶은 5년 전 그날 밤의 화려한 만찬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재민은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한 정의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고된 노동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매니저는 재민에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창고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 구석, 낡은 청소 도구들 뒤편에서 재민은 낡고해진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누가 언제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물건이었다. 가방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마치 중요한 비밀을 품고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재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이 작은 발견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고, 재민은 그녀가 5년 전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실종 사건의 주인공 서연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잊혀졌던 과거의 비극이 먼지 쌓인 창고 안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재민은 운명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단서가 이제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재민은 낡은 일기장을 펼쳐들고 서연의 세상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첫 페이지들은 그녀의 이상주의적인 생각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유한 세계를 비판하며 기술이 인류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열정적인 글을 남겼다. 재민은 그녀의 글에서 강한 정의감과 따뜻한 인간애를 느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녀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서연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꿈 많은 젊은이였으며 그 꿈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재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일기의 분위기는 점차 어두워졌다. 서연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라는 정체불명의 계획을 언급하며 아버지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마이클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해 기록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토로했고 그녀의 글씨체는 점차 급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은 사라지고 음모와 의심의 그림자가 그녀의 삶을 잠식하고 있었다. 재민은 마치 스릴러 소설을 읽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연이 느꼈을 공포가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마침내 재민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불법적인 기술 스파이 활동에 연루되어 있으며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훔쳐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선 만찬이 열리는 날 밤 증거를 모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빼낸 서류 사본과 암호화된 디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된 범죄였던 것이다. 재민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재민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평범한 웨이터였던 그는 이제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서연의 일기장에 언급된 인물들과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 회장, 마이클, 그리고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5년이나 지난 사건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서연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녀가 남긴 암호를 풀어줄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일기장에는 서연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 사라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재민은 사라를 찾는 것이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라고 확신했다. 그는 낡은 학생 명부를 뒤지고 수소문 끝에 사라가 이름을 바꾸고 도시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5년 전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그녀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듯 살아가고 있었다. 재민은 사라를 찾아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과연 그녀가 잊고 싶었던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내려 할까? 그녀의 등장은 희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재민은 마침내 사라가 일하는 작은 꽃집을 찾아냈다. 5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과거의 활기를 앗아간 듯 보였다. 재민이 서연의 일기장을 내밀자 사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걸 어디서 찾았죠? 제발 그냥 없던 일로 해줘요. 다시는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재민을 밀어냈다. 그녀에게 서연의 이름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였고 과거의 위험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재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라 씨, 서연 씨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는 당신을 믿었어요.
이 일기장은 서연 씨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거예요. 재민의 진심 어린 설득에 사라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그녀 안에서 충돌했다. 오랜 침묵 끝에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연이 남긴 암호 같은 메모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사라는 서연과의 추억을 더듬으며 그녀만이 알 수 있는 단서들의 의미를 풀어냈다. 일기장에 적힌 비밀 약속 장소, 특정 날짜,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은 서연이 남긴 진실로 가는 지도였다. 그들은 서연이 아버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용감하게 움직였는지 알게 되었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누군가의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재민은 퇴근길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고 그 대가는 혹독할 수 있었다. 평범했던 그의 일상은 이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의 그림자도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한편 화려한 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마이클은 의문의 전화를 받았다. 5년 전 김 회장 딸 사건을 누군가 다시 파헤치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거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수화기에 나지막이 명령했다. 쥐새끼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그에게 서연 사건은 이미 끝난 과거였지만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불씨는 아주 작을 때 꺼버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이클의 잔혹한 방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재민의 작은 아파트에 누군가 침입했다. 다행히 도둑 맞은 물건은 없었지만 집 안은 온통 헤집어져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재민이 일기장을 다른 곳에 숨겨두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끝날 뻔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는지 온몸으로 실감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서연의 희생은 무의미해질 것이었다. 재민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마음을 더욱 굳게 다잡았다. 사라는 과거 인맥을 동원해 마이클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마이클이 과거 김 회장과 함께 사업을 하다 배신당했고 그 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이클의 동기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김 회장에 대한 깊은 증오와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의 실종은 어쩌면 두 괴물의 싸움에 휘말린 비극적인 사건일지도 몰랐다. 사라가 알아낸 정보는 마이클이라는 인물의 위험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그들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재민과 사라는 마침내 5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로버츠 형사를 찾아갔다.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던 로버츠는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찮다는 듯이 무시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고 더 파헤쳐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냉소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재민이 서연의 일기장을 내밀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일기장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가 수사 당시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어 덮어야만 했던 사실들과 일치했다. 로버츠 형사의 잠들어 있던 수사관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로버츠는 비공식적으로 그들을 돕기로 약속했다. 그는 김 회장과 마이클이 얼마나 교활하고 무서운 인물들인지 경고하며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당신들은 지금 상어들이 득실거리는 물에 뛰어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수 있어. 그의 경고는 재민과 살에게 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경험 많은 노 형사의 합류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설 작은 팀을 이룬 것이다. 일기장에 적힌 단서를 따라 그들은 서연이 정보원을 만나던 폐업한 카페로 향했다. 낡고 먼지 쌓인 카페 안, 서연이 항상 앉던 창가 자리의 낡은 테이블 밑에서 그들은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연이 남긴 또 다른 메시지였다. 부엉이는 해의 질 역해 날아오른다. 사라는 그것이 서연이 좋아하던 시의 한 구절이며 부엉이 창고라는 별명으로 부르던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장소를 향한 중요한 실마리를 손에 쥐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그날 밤 사라가 혼자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 할 때 마이클이 보낸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라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때 재민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냈다. 격렬한 몸싸움과 아슬아슬한 자동차 추격전 끝에 그들은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제 적들은 더 이상 경고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고 재민과 사라는 단순한 조사자가 아니라 쫓기는 사냥감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목숨이 실질적인 위협에 처한 것이다. 계속되는 위협과 수사의 난관 속에서 재민과 사라는 점차 지쳐갔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닐까? 사라가 불안하게 물었다. 재민 역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사진 속 서연의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 씨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 재민은 일기장을 다시 읽다가 무심코 지나쳤던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다. 그것은 서연이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별을 보던 추억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민은 그 안에 특정 단어들의 첫 글자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던 정교한 암호였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다. 그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밤을 새워가며 암호를 해독하는 데 매달렸다. 해독된 메시지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적대국에 팔아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것이다. 김 회장의 범죄는 기업 윤리를 넘어선 반역 행위에 가까웠다. 서연은 아버지의 거대한 죄악을 알게 된 후 깊은 고뇌에 빠졌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재민과 사라는 엄청난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일기장은 그날 밤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선 만찬장에서 유력 언론인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고 아버지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위험한 장소에 직접 증거를 가지고 갔던 이유였다. 하지만 그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납치되었고 진실은 그렇게 5년 동안 어둠 속에 묻히게 되었다. 그녀의 용감한 시도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절되었던 것이다. 사건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또 다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마이클은 김 회장의 반역 행위를 빌미로 그를 협박하여 막대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서연의 실종은 마이클에게 김 회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였던 셈이다. 그는 서연을 납치하여 김 회장의 숨통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두 악인의 탐욕과 배신이 얽히고 설킨 추악한 범죄의 결과물이었다. 로버츠 형사는 과거 수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던 중 1987년 만찬장 주변을 촬영한 낡은 CCTV 영상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영상에는 서연이 사라진 시각, 마이클의 신복 중 한 명이 행사장 뒤편의 서비스 출입구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당시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이 작은 장면이 이제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핵심 증거가 되었다. 5년간 멈춰있던 사건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암호는 그들이 찾던 부엉이 창고의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마이클이 소유한 유령 회사 명의의 낡고 버려진 창고였다. 모든 진실이 그곳에 잠들어 있을 터였다. 재민과 사라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들은 로버츠 형사에게 위치를 알리고 결전의 장소로 향할 준비를 했다. 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었다. 짙은 긴장감이 그들을 감쌌다. 재민과 사라는 마침내 부엉이 창고에 도착했다. 해질 역에 붉은 빛이 낡고 녹슨 창고 건물을 새우산하게 비추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버려진 공터뿐이었고 적막한 공기 속에는 위험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굳게 닫힌 철문 대신 낡은 환풍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내부는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채 마치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울리는 작은 소리조차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들은 잊혀진 화물 상자와 멈춰버린 기계들 사이를 미로처럼 헤쳐나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갑고 축축해졌다. 그때 재민의 귀에 희미한 기계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숨을 죽이고 나아갔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을 짓눌렀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진실이 바로 저 너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고 그 끝에서 견고한 강철 문과 마주했다. 문에는 작은 쇠창살이 달려 있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좁고 허름한 방 안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창백하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5년 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서연이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끔찍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였다. 그 순간 재민과 사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그들이 서연을 구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손님을 함부로 데려가려고 하면 안 되지. 마이클과 그의 부하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마이클은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조롱했다. 쓸데없는 일에 끼어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가르쳐주마. 그는 자신이 어떻게 김 회장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는지, 그리고 서연의 존재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지를 자랑하듯 떠벌렸다.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감정 대신 뒤틀린 정복욕만이 가득했다. 이때 마이클은 모두를 경악시킬 만한 진실을 폭로했다. 내가 서연이를 납치한 게 아니야. 오히려 구해준 거지.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김 회장은 자신의 반역 행위를 폭로하려는 딸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했다. 마이클은 우연히 이 계획을 알게 되었고 암살자들보다 한 발 앞서 서연을 빼돌렸다. 그는 죽은 서연보다 살아있는 서연이 김 회장을 협박하는 데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의 행동은 선의가 아닌 더 교활하고 잔인한 계산의 결과였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재민과 사라뿐만 아니라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연에게도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이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정의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지며 그곳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김 회장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딸마저 해치려는 악마였던 것이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로버츠 형사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재민이 마이클과 대치하기 직전 몰래 가지고 있던 소형 무선 장치로 위치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순식간에 혼란이 현장을 휩쓸었고 마이클과 그의 부하들은 경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다. 궁지에 몰린 마이클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패배의 그림자로 일그러져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마이클은 서연이 갇혀있던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녀를 인질로 잡았다. 그는 서연의 목에 날카로운 무기를 겨누며 경찰과 대치했다. 모두 물러서.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는 여기서 죽는다. 일촉즉발의 상황,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재민이 용기를 내어 근처의 소의 파이프를 집어던져 마이클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로버츠 형사가 정확하게 마이클의 팔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마이클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5년간의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다. 창고 밖은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담요를 두른 서연은
구급차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5년 만에 마주한 세상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의 눈은 자신을 구해준 한 남자, 재민을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 순간 수많은 감정이 말없이 오고 갔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깊은 유대감. 길고 끔찍했던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새벽의 여명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한편 마이클과 그의 부하들은 차가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며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다. 사건의 전말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존경받는 기술계의 거물 김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국가를 배신한 스파이 행위와 친딸을 살해하려 한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중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 제국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표정으로 연행되던 김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절망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성공 신화의 끝은 결국 차가운 쇠창살이었고 그의 탐욕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었다. 서연은 육체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아버지의 배신과 5년간의 감금 생활은 그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친구 사라가 곁에서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며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연은 낯설게 변해버린 세상에 적응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길고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시간은 5년 전에 멈춰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남은 생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재민은 다시 평범한 웨이터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우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과는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로 남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목숨을 건 사건을 함께 겪은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고 조용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같았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몇 달 후 건강을 되찾은 서연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기업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과거 그녀가 꿈꿨던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힘으로 바꾸어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과거의 비극을 딛고 더 큰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재민은 서연이 설립한 재단 사무실을 찾아간다. 햇살이 가득한 창가에서 마주선 두 사람은 따뜻하고 희망에 찬 미소를 나눈다. 그들의 이야기는 뜨거운 로맨스로 끝나지 않았지만 운명처럼 얽혔던 두 세계의 사람이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준 깊은 인간적인 연결로 마무리되었다. 절대 권력의 부패와 평범한 개인의 용기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